제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네. 다행히 용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 구청장들이요. 네, 색깔이. 네, 색깔이 많이 바뀌었고 시의회도 아마 제가 보기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구별로 좀 TV가 엇갈리지 않을까 좀 생각 좀 들고 네. 그 다음에 사업장 중에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바뀌면 모아나 신통 같은 경우에서 위험한 현장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나갔죠. 안 위험해졌어. 안 위험해졌어요. 예. 안 위험해졌고 오히려 이제 더 이제 활력을 키우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어쩌면 이게 선거로 나타난 결과가 이 부동산이 투표하고 아주 밀접하다는 게 그냥 증명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개발 계획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지금 저는 이제 우선 역세권 위주로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동안 그 민간 도심 복합하고 역세권 장기 전세, 역세권 활성화가 계속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선거 바로 전날 6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시를 내렸겠죠. 지시. 네, 그래서 이 민간 도심 복합에 대해서 선장 거점형 운영 기준이 이제 세팅이 됐어요. 아, 진짜 그때 나왔네요.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좀 뭔가 가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옛날을 돌이켜보면 2003년도에 6월 달에 서울시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명박 씨가 이제 서울시장이 됐죠. 그리고 2월 달, 1월 달 그 전 2002년 이게 옛날 얘기예요. 2002년 그때 이제 한참 시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질 때 내가 유타운이라는 걸 할 거야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모든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여야가 갈렸죠. 그러니까 서울시장만 외로이 이명박 씨가 됐고, 예, 국회는 이제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장악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시의회도 거의 뭐 반반 비슷하게 갔지만 좀 대등대등했고, 비슷하네. 네, 대통령은 이제 그때 당시 노무현. 예, 상황이 좀 지금 비슷한데 그때 이제 이명박 씨가 공약으로 유타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뭐 이게 뭐 어느 쪽에서는 기대를 갖기도 하고 또 어느 쪽에서는 또 어디야 막 하면서 이제 그 예상 지역을 이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그때 돌아다녔고. 네.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법을 안 만들어줘. 법을 안 만들어주니까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은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어떤 가이드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이쪽에선 국회, 이쪽에선 시의회잖아요. 그렇죠. 입법부라고. 입법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서울시장이 하는 유타운 관련된 법령을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2003년도 12월 달에 왕십리 은평 기름 유타운이 지정이 됐거든요. 법도 없잖아요. 법도 없이 지정이 된 건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그때 당시에 지방 분권을 한다고 지역균형발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법령의 취지는 서울의 힘 빼기, 서울의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내리고 뭐 국토부 예를 들면 뭐 LH를 뭐 다른 데로 옮기고 공공기관 뭐 이전. 공공기관을 막 다 이전하고 그때 이전됐었죠, 그죠? 평가원. 평가원도 이전됐었죠. 이제 그런 법령이 지역균형발전법인데 그 법령을 딱 만들었으니까 어찌됐건 간에 그 법령의 적용은 전 국토잖아요. 서울시를 포함한.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명박 씨가 그때 당시 어떻게 머리했었냐면은 이거 지역균형 발전?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든 지역균형 발전법에 지원 조례를 유타운을 껴놓은 거예요. 아, 머리 쓴 거죠. 그래서 그 법을 활용을 해서 유타운 사업을 진행했어요. 끼워 넣었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알고 있는 유타운이 그게 이제 히트친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이 없으니까 기댈 곳이 없었는데 그때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그 분권법을 만든 거에 끼워 넣기로 서울시 유타운을 껴놓은 거예요. 대단한 머리 쓴 거죠. 그러니까 입법부가 못 해준 거를 서울시 의회에서 살짝 껴놓은 거죠. 법령이 중요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의 또 장들,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도 중요한데 네. 그 머리 잘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민간 복합 같은 경우가 민간 도심 복합 성장 거점형 주거 중심형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게 지금 제일 상충이 된 게 뭐였냐면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정세랑 계속해서 상충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법령이 있으니까 안 해줄 수는 또 없고 그래서 계속 시간을 끌다가 6월 2일 날 해줄게라고 해서 6월 2일 날 성장 거점형의 운영 기준 그냥 신규축이 공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서울시청 사이트에 떠 있거든요. 좀 더 설명 드릴 거예요. 근데 지난번 제가 성장 거점형 그다음에 주거 중심형의 대상지 요건이 아직은 불명확하다. 도로를 몇 미터를 둘러싸야 되는지 8m여야 되는지 뭐 15m여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고 도로도 어디까지 도로를 인정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 상에서 한참 띄어져 있는 지역들이 운 좋으면 될 수도 있고 나쁘면 안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지난달에 서울시가
각계 구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제 그 공문까지 제가 좀 보여드리긴 뭐하고, 공문을 다 보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범 지역을 아마 지정할 것 같아요. 성장 거점형을. 그래서 시범 지역을 지정할 테니까 올려. 근데 이거는 누가 그렇게 올리라고 했냐면, 이거는 아직 서울시장 선거 전이었으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민간 도시목합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뭔가 하려고 이제 꿈틀대고 있다. 그런데 브랜드는 분명히 바꿀 거예요. 뭔가 서울형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름 달아서 바꿀 거긴 하지만 지금 그 규정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 주거 중심형이 안 나왔어요. 근데 성장 거점형이 나왔고 성장 거점형에 대해서 구청에서 시범 지역을 올릴 때 양식에다 채워와라고 하는 그 양식지가 있거든요. 네. 그 양식지에다가 채우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항목들을 공표했다는 뜻은 이제 운영 기준이 정확하게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성장 거점형이 어디가 명확하게 되고 안 되고를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장 거점이 나왔기 때문에 주거 중심형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근데 나왔기 때문에 나왔다고 봐야 돼. 지난번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장기 전세 운영 규정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전체 도로를 둘러싸야 되는데 그럼 간선도로는 몇 미터를 둘러싸야 되느냐, 뭐 8분의 1이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다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예측했던, 지난번 나가서 예측했던 내용들의 90%가 들어갔어요. 그 내용도 좀 정리해드리고, 다른 사업들과의 관계도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정치와 부동산이라고 좀 제목을 달아봤는데, 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저 정치하고는 되게,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건 싫어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정치란 그 여야 정치가 아니고 그 지역별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의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 역학관계, 그 안에서 어떻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동의율 확보 전쟁,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한번 아주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이렇게 정비구역이 된다. 그러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 그러면 진입 확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꼭 저 지역을 정비구역을 하고 싶다, 재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서울시에 슬쩍 올리면 어딘가에 진입로 하나를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뚫어주거든요. 이렇게. 네. 뚫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통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진입로가 안 된 곳들 보면은 뚫어서 구역 지정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민간 복합이나 역세권 장려선 역세권 활성화는 이게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뚫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현장이나 이렇게 길가에 있는 땅들과 안쪽에 좀 입지가 안 좋은 땅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요. 동률이나 어떤 표심의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좀 먼저 읽어봐야 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규모 정비사업인데, 이건 제가 모아타운 얘기를 하는 건데, 모아타운은 이렇게 블록에 뚫을 수 없다고 제가 한번 지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때 뚫려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모아타운은 아마 뭐 이게 정치적 표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정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나뉜다면 이렇게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는 모아타운이냐, 확보되지 않은 모아타운이냐에 따라서 이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추진될 거냐 아니면 지정만 되고 말 거냐, 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전체 지역이 노후화가 돼서 개발이 된다면, 이렇게 땅 개발되고 나면 이 사람은 이 개발된 것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개발되기 전에는 이 동네가 낡았긴 했지만 뭐 잘 걸어 다녔거든. 그런데 재개발이 땅 되면 막아버리니까 이 사람은 돌아다녀야 된다고. 입구 막잖아요. 뭐 카드키 누르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선의 피해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피해를 주지 말자라고 해서 이걸 가로라고 부르거든요. 가로를 유지하고 요 안에 낙후된 데만 개발해라고 하는 게 가로정비 사업이고 소규모 재개발이고 소규모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단위로 개발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개발됐다가 이게 좀 너무 소규모니까 시공사도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걸 묶은 게 이제 모아타운이 된 건데, 약간 좀 발상을 보면 좀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왜냐면 대단위로 개발했더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나눠서라고 했더니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나눈 걸 다시 묶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모아타운은 이렇게 개발이 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요 길은 존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에 대한 통행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나쁜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게 억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 그래서 모아타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도시복합 사업으로 가면 모아타운이 됐든 신통이 됐든 이제 그거는 재개발 원하는 대로 한번 좀 가봐. 그건 이제 알아서 해봐. 네. 그런데 역세권은 좀 관리를 한번 해볼게. 이게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활성화, 도시복합사업, 공공복합사업인데, 그중에서 이제 도시복합사업에 대한 성장 거점형을 지금 제가 오늘 보려고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지를. 주거 중심형과 성장 거점형이 있는데, 성장 거점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대상 지역구를 한번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현장들이 지금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때 많다고. 근데 지금 이게 나왔어요. 아마 지금 그 안에서 막 지금
난리가 났을 거야. 뭐 되네 안 되네 뭐. 되네 안 되네 되네 안 되네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아. 운영기준이 나왔으니까 6월 2일에. 그래서 지금 아마 난리가 났을 건데 이게 어떤 논리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법령이 있고요. 법령.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입법부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지침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법령을 가지고 이거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만드는 게 시행령. 시행령. 이건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이게 좀 너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이 원리를 알아야 리마인드 하는 거죠. 리마인드 하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만들면 이거를 대통령이 혼자서 일을 다 못하니까 이제 각기 부처, 그쵸. 예, 부처의 장. 부처의 장.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처의 장이 또 만드는 게 시행규칙. 네. 이거 건설교통부령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건 시행규칙. 그러니까 만드는 게 이건 국회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요게 지금 만들어졌다가 그러면 서울시 어떻게 운영할 거야? 그러면 이제 서울시 의원들이 모여서 야, 서울시장 이제 이렇게 뭘 만들었으니까 해봐. 그런데 너무들 하지 말고 내가 가이드를 줄게. 이게 하는 게 요 조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례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됐지만 조례를 만든 시의원들은 아마 여가 더 많을 것 같아. 많이 많습니다. 많죠, 그죠? 네. 네, 많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요 조례의 움직임대로 갈 거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요 조례가 나오네 안 나오네 막 그러다 어쨌거나 나왔잖아요. 작년에 제가 막 유튜브에 한번 했었죠. 저기 인터넷에 그 의결하는 거 보여줬다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조례 시행규칙, 요건 이제 서울시장이 만드는 거죠. 예, 요거는 지금 나왔죠, 이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각계 부처에서 또 지침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운영규정이라고 부르는데 성장 거점형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6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요거 이제 주거 중심형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쵸. 이제는 끝났어요.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성장 거점형이 나왔으니까 주거 중심형 볼 것도 없어. 안 나와도 돼, 제 입장에서는. 나온 거나 다름없어요. 성장 거점형에서 거의 할 말들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6월 1일 날 이제 제정이 됐고 6월 2일부터 이제 인터넷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 거점형 운영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뤘던 장기 전세, 그다음 활성화랑 또 내용이 많이 다르니까 주의해야 돼요.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정의죠. 성장 거점형 복합개발 사업은 생활권의 중심 지역, 대중교통 결절지. 결절지가 이렇게 교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생활권 중심 지역은 또 뭐냐? 이거는 생활권 계획. 그래서 서울시 생활권 계획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거기서 말하는 생활권 계획에 이제 뭐 도심 광역 중심을 말한다. 뭐 결절지란 이런 것들이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선자 거점형은 250m, 350m인데 얘는 이제 500m로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 결절지에 대한 모습을 그려놨어요. 이 환승역이면은 이렇게. 요거는 지금 제가 저희 사이트에 올려놓은 게 250m, 350m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와 고시한 전체 구역의 이미지들을 제가 전부 다 올려놨거든요. 네. 저희 사이트에서 최강투자 독자 이벤트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PDF 파일로, PDF가 아니고 이미지 파일로 모든 구에 대해서 이제 모든 그 전철역에 대해서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걔는 이제 250m, 350m까지만 표시가 돼 있고 얘는 이제 500m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장기 전세나 뭐 예를 들어서 장기 전세 같은 경우는 뭐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어디까지 들어와야 되냐, 반만 들어와도 되느냐, 뭐 아니면 전체가 다 들어와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얘도 그게 중요한 거죠. 차차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준 용적률. 왜 유튜브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거 생략을 하고. 네. 기준 용적률은 현재 용도 지역. 요 현재 용도 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 가보면 뭐 2종이면 어떻고 3종이면 어떻고 막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것들에 따르고 이거를 한번 뚝 하면은 변경할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변경시킨 후 이제 용도 지역이 또 잡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걸 다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맥스. 네, 맥스를. 요게 이제 변경 전으로 볼 것이냐, 변경 후로 끌어올릴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종인데 3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3종으로 변경한 다음에 다시 법적 상한으로 갈 것이냐. 2종에서 그냥 법적 상한으로 갈 것이냐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바꿔주고 변경하고 나서 다시 점핑할 것이냐. 아니면 그 안에서 점핑할 것이냐는 내용이 다른 거니까 얘는 변경 후니까 쭉 종변경 시켜준 다음에 쭉 저 위까지 올라가면 잘하면 뭐 일반 상업, 중심 상업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공공시설들을 줘야 되는데 변경 전에, 변경 후에 그런 다시 상한. 그래서 얘가 1로 간 다음에 얘를 다시 상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다 다시 또 인센티브까지. 그러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공시설을 줘라.
이거는 이제 공학이니까 일반인들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일반인들 알아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무조건 용적률이 높아지는 게 그냥 높아져서 다 조합원이나 토지성 소유자의 몫이 아니고 뺏기는 것도 있다. 그게 이제 비례해서 넘어간다. 계속 증가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잘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호구가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상한 용적률에서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5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서 줘야 돼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땅을 뺏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전체 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2만 평이다. 그럼 2만 평 중에서 한 2, 3천 평은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국가한테. 기부 찬합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이 내가 지어질 아파트에 대지권을 안 들어와요. 그럼 대지 지분이 작아지겠죠. 대신 공원은 커지겠죠. 뭐 그거 가지고 압구정 현대나 뭐 성수동 같은 경우로 뭐 용적률을 더 줄 테니까 초고층을 짓게 해줄 테니까 30% 내나 20% 내나 그게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3개년 연속 표준 공시지가의 평균의 60% 이하인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금 빨간색이었던 지역들 말고 벗어난 지역들. 네. 그 지역들은 완화해주겠다는 거예요. 덜 뺏어가겠다는 거지.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좀 사업성이 없어서 저는 우선 안 가고 있는데 아마 요게 이제 어떻게까지 잘 활용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분이 어찌됐거나 20%가 더 그러면은 조합원 몫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성이 또 무지 높아질 거잖아요. 잘 계산해보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지역이 한강변 벨트에서 빨간색이었던 데에서 좀 벗어나야 돼.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말고. 그런 지역들은 또 다시 또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적률 체계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왔던 거에서 변경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공기여를 한다는 이제 그런 표예요. 이제 이런 게 뭐 무슨 의미인가 하겠지만 제가 좀 이따 이제 숫자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하나 추진하는 데가 안 그래도 이제 어제도 이제 주민들끼리 어제 제가 추진했던 지역 중에서 이제 주민들이 여러 팀이 모였는데 좀 언성이 높아지고 막 그랬었어요. 예. 먼저 추진하던 사람, 나중에 추진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 기득권을 안 넣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대한 내용인데 그거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비주거 용도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비주거 용도는 지금 이제 성장 거점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비주거 비율을 얼마큼까지 놓을 거냐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규정은 50%로 잡혀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예요, 비주거예요? 비주거잖아요. 우리가 이쪽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성장 거점형에서는 오피스텔을 연면적 산입에서는 비주거가 아닌 주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걔도 주거로 보고 순수한 비주거만 50%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용산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지역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청에 들어가서 협의를 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그런데 거기다가 비주거를 넣었을 때 이게 분양이 되겠냐. 상가나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뭐 유락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복합시설들이 들어갔을 때 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양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가져와라. 그게 없으면 안 해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성장 거점형의 가장 핵심은 비주거 50%에 대한 분양에 대한 자신을 있는 지역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거를 해당 구청의 도시계획과나 기타 등등의 뭐 신탁사도 마찬가지고 신탁사 입장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 신탁사의 돈 가지고 보증서서 간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비주거 부분이 미분양으로 떨어진 다음에 이게 신탁사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거 부분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사업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아직 주거 중심형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 하나만 안 나왔고, 근데 지금 성장 거점형에서는 50%라고 하니까 이 50%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한 지역은 성장 거점형이 지정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다른 요건들 좀 이따 보여드릴 간선 도로를 물고 8m 도로를 물고 6m 도로를 물고 면적이 몇이야 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량적인 평가 기준 있잖아요. 네. 이거 되니까 여기는 성장 거점형으로 추진할 거야. 이거는 초등학생 발상인 거죠.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비주거 부분에 대한 분야 계획이 이해타당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보기에 또는 신탁사가 보기에 이해타당하지 않으면 이건 사고에 안 가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 지역은 그냥 되는 지역이야 이렇게 볼 거리가 아니고 좀 더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인터넷에 보다 보면 여기는 성장 거점형이 되니까 1000% 1200% 나왔어요. 예, 1200%가 될 겁니다. 다 좋아. 그게 가능하면 좋죠. 가능하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따지러 갔더니 그분들 하신 말씀이 운영 기준에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문구로 맞아. 그러니까 법을 그냥 글자로 읽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 맥락을 본다면
빠져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비주거 용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지정 요건의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만약에 딱 보기에 상권이 죽어나가고 거기는 오피스로 살 가능성이 없고 성장 거점으로 했을 때 상가나 오피스는 다 미분양이 나. 그러면 절대 안 해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네. 이분 상당히 중요하다. 전체 연면적과 용적률의 50%를 계획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준주택과 생활은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비주거 용도를 50% 한다는 얘기는 비주거 용도를 50%로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막 오피스텔이 들어오거나 상업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채워넣을 수 있는 여건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이 있는 지역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산 이런 데는 이미 다 됐잖아요. 그렇죠. 들어왔잖아요. 뭐. 여기는 뭐 복합을 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뭐 강남 뭐 이런 데는 강남인데 누가 봐도 여기는 막 진짜 비주거가 누가 봐도 그냥 다 분양이 돼. 그런데 지금 낙후돼 있어. 근데 성장 거점형에 요건에 해당이 돼. 이런 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운영기준상 뒷부분에 보여드리는 운영기준상의 요건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될 거야. 우리 동의서 거둡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볼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거중심형은 좀 완만해요. 근데 성장거점은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상 선정 기준인데 대상 선정 기준은 이거 자꾸 구구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고품격을 지향하는 저희 회원님들께서는 이걸 그냥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요건 중에 하나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가 생활권 중심 지역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20m 간선. 요거를 주거 중심에 나눠놨었잖아요. 2만까지 그다음에 6만까지로 해서 15m 간선, 20m 간선으로. 근데 얘는 무조건 20m 간선이에요. 간선을 저기 멀리 접하거나 아니면 지하로 접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접해야 돼요? 바로 옆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요게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 예, 요건 됐고요. 얘가 지금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돼 있고 한도가 없어요. 근데 주거중심형에서는 지난번 봤었잖아요. 주거중심형에서는 5,000에서 2만까지는 15m, 그다음에 6만까지는 20m 나눠놨었잖아요. 근데 얘는 한도가 없어요. 근데 한도가 없는데 뭐 때문에 한도가 생기냐면 여기 윗부분에 보면 사업 대상지 전체가 그 범위에 포함돼야 돼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50% 이상만 250m, 350m에 들어가면 전체 블록이 다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럼 면적이 좀 커지는 거죠. 네. 근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500m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블록 전체가.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면적 제한이 없지만 지금 저희는 운영 기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조례,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운영 기준까지 보고 있는 건데 없지만 전체 사업지 면적에 벗어난 곳이 있으면 안 돼요. 다 500m 안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게 면적이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선도로는 이제 이거 어떻게 보는지는 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다음 용도 지역도 중요한데 1종은 빼야 돼요. 1종도 안 되고 2종 7층까지도 안 되죠. 2종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죠. 주거 중심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일반 상업이나 중심 지역이나 근린 상업 지역을 도시복합 사업화라는 거는 좀 혜택이 적겠죠. 왜냐하면 얘는 이빨이 높은데 더 높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혜택이 없다고. 혜택이 없는 대신에 뺏기는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실익이 있을까요? 실익도 없고 대상지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로 보는 데는 3종이거나 준주거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좋죠. 왜냐하면 점핑이 되니까. 그래서 3종 준주거가 저희 타겟이거든요. 2종, 3종 준주거. 이런 지역들은 점핑 되면서 쭉쭉쭉 늘어난다고요. 점핑.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때 한번 설명 한번 드렸었어요. 이거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20m 이상 간선도로는 무조건 접해야 되고 8m, 6m인데 이 예정인도로 포함시켰죠. 그래서 아직 주거중심형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거중심형도 이 논리로 본다면 주거중심형은 간선도로와 8m를 끼고 나머지는 6m를 끼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6m가 이제 예정도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유튜브가 원래 이런 교육방송은 아니지만 제가 왜 이거를 제가 후라이 TV 나와서 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역들을 막 그냥 한다 너무 많아서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이거 진짜 개몽을 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개몽 많이 하네요 요즘에 하는 거고 이걸 머릿속에 숙지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지역이 된다 안 된다가 보여요. 되게 중요한 요건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네. 20m 이상 간선도로에 8m 이상 접해라. 8분의 1. 이거 제가 나올 거라고 했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아직 그 주거중심형에서는 아직 없는데 주거중심형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여기 8m 도로 꼈죠. 간선도로 꼈죠. 얘가 8m가 아니야. 얘가 6m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넓혀주면 되겠죠. 네. 그죠? 그리고 2m 이상 간선도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전체 둘레에 8분의 1이어야 돼요. 이거 제가 보기엔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8분의 1 이상이 된다는 거고.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정해진 거고. 그래서 근데 20m 이상이 모두 다 20m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도로가 이건 명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8m 도로 그러면 8m가 모두가 쭉 8m 도로냐 아니면 6m 도로 모두가 쭉 6m 도로냐 간선도로 20m면 모든 간선도로가 처음부터까지 다 20m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20m 도로가 그 도로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 따지고 보면 20m 도로가 20m로 가다가 25m 갔다가 20m 갔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18m 줄어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그냥 명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칭. 20m 간선이라는 명칭이에요. 명칭. 명칭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예정해줘야 될 건 그게 아니에요. 예정해줄 건 빠듯하게 진짜 8m가 돼야 돼요. 6m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8m까지 예정을 줬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6m로 쭉 둘러싸있거나 3m로 둘러싸있는 경우에 얘를 이제 뺏겨서 줘야지. 이제 주는 걸로 우리가 기부채 앞에서 짜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신통인데 신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막 삐쭉삐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신통 같은 경우는 종상이 없으니까 대상지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만약 이거를 이제 역세권 장기전세, 역세권 활성화 또는 민간 도시복합을 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왜냐면 도로권이 안 맞잖아요. 네. 도로권이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수차례 강조드리죠. 근데 여기는 역세권 활성화나 역세권 장기전세 안 하지만 민간 복합 안 하지만 신통을 하려고 보니까 신통도 어쨌거나 아파트가 쭉 올라갈 건데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또 공사 차량이 어디로 지나다녀야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서울시가 알아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좀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만 분명히 이런 쪽은 좀 반대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통은 도로변 요건에 따라서 도로변만 별도 동률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 동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공사 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 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뭔가를 뚫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처럼 사업을 매니지먼트하는 쪽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알아서 이렇게 해봐 라고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는 강제 수용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반대파가 있어요. 여기 안쪽에 건물이 반대파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제기를 하거든요. 그럼 수용 제기를 할 때 만약에 뭐 집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을 동시에 다 토지 수용하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제 집행관들이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경찰관이 입회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용산 사태 같은 막 이런 사태가 난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100집을 동시에 한다고 쳐봐요. 그럼 경찰 인원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집씩 토지 수용 재개를 진행을 해요. 서울시 안에 저희 덕수궁 옆에 가면 토지 수용 지방토지 수용이라고 있거든요. 서울시 산하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걸 해주게 돼 있는데 그때 저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겠어요. 길가부터 먼저 하겠어요. 길가. 이유가 도로를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도로 쪽은 제일 먼저 수용당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신통은 그렇고 신통은 이제 종상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국가가 알아서 수용을 해서 도로를 열어준다는 거죠. 수용을 해서. 그런데 민간 복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게 안 되니까 사업 시행자가 직접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와야 되는 거예요. 도로 여건을. 왜냐면 종상을 받으려면. 그때 이제 도로 여건이 간선이냐 15m냐 8분의 1 이상이냐 이런 조건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거 다 돈 받고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공문이 나갔어요. 이게 26년 3월 25일 날 이렇게 보도자료가 한번 나갔고요. 공문이 5월 말인가 이제 각 구청별로 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타운도 시범지구가 3개 있었잖아요. 왕십리, 은평, 기름. 그 3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성장 거점형도 3개가 아마 지금 시범으로 아마 잡힐 것 같아요. 3개는. 그래서 지금 각기 구청에 이건 이제 개인이 아니고 각기 구청에 도시계획과에 다 주택가나 다 이런 데 다 공문이 내려갔어요. 올려라. 구청에서 올리라는 거죠. 이제 구청에서 올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용산구가 없어요. 왜 없냐면 제가 이건 제 추정이에요. 내피셜인데 이유가 뭐냐면 용산구가 이제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구청장이 이제 뭐 조사받는 과정도 있었고 근데 공천을 못 받았고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어딘가를 올려야 되는 안을 잡을 수 있는 동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잡혔으면 좋겠지만 우선 저희가 저희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제 추정이에요. 이건 제가 이제 이런 추정을 한 게 지금 거의 맞았죠. 아마도 민간 도심복합법에 관련된 민간 도시복합 사업지구가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이 있는데 이 2개에 대해서 시범지역 지정을 구청 차원에서 시한테 제시하면 시에서 한두 개 정도를 먼저 시범으로 하는 거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지나면 주거중심형에 대해서 이제 시범지역을 할 거고 시범이 끝나면 공모를 할 거고
이제 민간 공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우르르 받아들일 건데 성장 거점형은 크루징 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주거 중심형은 이제 확대시키겠죠. 확대시키는데 아마도 이제 브랜드가 뭔가 새로운 이름으로 뭐 신통이 됐든 무화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형 무슨 개발해가지고 이제 성장 거점형 주거 중심형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가 아마 잡힐 가능성이 높고 그 공문이 지금 구청에만 들어가 있고 구청 통해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도시설계 업체나 이제 이런 업체들이 그래? 그럼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채워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올려봐. 라고 해서 시범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 후보 지역을 올려봐. 이건 이제 구청에 내려간 자료예요. 네. 네, 구청의 담당자들한테 올려봐. 근데 사실 구청은 이거를 그러면 올려? 그러면 구청 담당자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업체들 부르죠. 예, 업체들 부르죠.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들이 가는 건데 넣어봐.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도 관리 계획들이 어떻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업 지정자가 될 거고 뭐 면적은 어떻게 될 거니까 공공기업체는 어떻게 할 거고 요건에는 어떻게 적합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해라. 와. 네. 이거 용역을 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안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네, 그냥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업체들이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용역을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용역 줄 가능성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6월 30일까지예요. 오, 너 왜 이렇게 짧아요? 너무 짧게 줬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는, 아니, 5월달 말에 이 공문이 각계 구청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했다면, 그러면은 뭐, 그 나라장터에 어떤 한번,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 테니까, 이제 좀 용역을 한번 해봐. 이런, 그거 띄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벌써 다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건가. 이미 다 정해놨나, 서울시에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서울시가 일을 상당히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성장 거점형, 주거 중심형에 대해서 저도 제가 가끔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런 지역을 한 8, 90개 뽑아놨다. 서울시는 안 뽑아놨겠어요? 담당자들이. 그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다 가는 지역 뽑아놨을 거라고요. 그 본인들만의 아카이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공표는 못 하겠죠, 그거를.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여줘야 서울시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거꾸로 서울시가, 시범지구는 예외지만 서울시가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려만 놓고 주민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시범지역으로 이제 성장 거점형, 주거 중심형 해봐라 라고 딱 던진 거죠. 근데 성장 거점형을 먼저 던졌는데, 저는 솔직히 주거 중심형이 먼저 던져질 거라고 봤거든요. 성장 거점형 먼저 던졌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 걸로 봐서는 추측컨대 이건 이미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 차원에서 넣어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